여러분 안녕하세요. 밸류 커머스에서 CTO를 맡고 있는 마츠모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작스런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다양한 서비스, 프로덕트 개발, 운용을 하시면서 정기적인 캠페인이나 이 돌발적인 트래픽에 의해서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서 급하게 서버 증강을 하거나 스케일업을 하는 등 유지 보수에 고생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밸류 커머스에서도 야후 쇼핑에 출품한 스토어 대상의 스토어즈 R8라는 서비스에서 그야말로 이러한 정기적인 캠페인 때마다 요청 건수 증가에 따른 시스템 중단 그리고 데이터 증가에 따른 집계 처리 지연 문제로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러한 캠페인 등의 돌발적인 요청이나 데이터 증가에 따라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문제를 시스템의 이 아키텍처 관점에서 제고하고 시스템의 안정화, 유지보수, 운용, 그리고 인프라 비용을 절감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토어즈 R8라고 하는 서비스, 아시는 분들이 적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비스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어즈 R8라고 하는 서비스는 야후 쇼핑에 출품한 스토어 대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스토어의 신규 고객 획득이라고 하는 니즈에서 리피터를 증가시키거나 기존 고객의 우량 고객 전환 등등 이 다양한 니즈에 부응을 하는 고객 관리 서비스, 일반적으로는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것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어는 자신의 스토어 고객들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야후 프리미엄 회원의 구매 금액이 얼마인지, 구매 횟수별 인원수는 각각 얼마 정도인지, 최근 구매하지 않은 고객의 징후 등 고객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더 이 비용대 효과가 높은 캠페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신규 고객만을 타겟팅하고 세그멘트로 설정을 하고 그 세그먼트에 매칭되는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는 등 고객 맞춤형 다양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토어가 스토어즈 R8 상에서 각각의 타겟팅 세그먼트 정보와 쿠폰 정보를 설정하면 실제로 고객이 야후 쇼핑을 방문했을 때 이 상품 상세 페이지나 장바구니 페이지를 열람했을 때 야후 쇼핑의 서버에서 밸류 커머스의 API 서버로 실시간으로 문의를 하고 방문한 고객이 설정한 타겟팅 조건에 매칭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매칭되는 경우에 쿠폰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그것을 획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야후 쇼핑에서 밸류 커머스의 API에 대한 요청이 대략 1000 RPS, 1초에 1000건 정도인데요. 야후 쇼핑에서는 일요일이나 이 5로 끝나는 날 등 정기적으로 고객들에게 특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기존의 약 5배에서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초페이페이 축제 등 대형 캠페인 때는 10배 가까이 이 요청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의 스토어즈 R8의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라고 해도 굉장히 심플한 구성입니다. 이 야후 쇼핑에서의 요청은 자바의 서브레트에서 접수를 받고 RDBMS에 저장된 스토어가 설정한 세그먼트 쿠폰 정보 그리고 고객의 정보를 대조를 해서 이 조건에 매칭되는 쿠폰을 반환하는 이런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리고 스토어가 자신들의 스토어의 고객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별 구매 정보나
특정 상품 페이지에 방문한 이 접속 로그 등 이 대량의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로 집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는 RDBMS에 저장하고 집계 처리 자체는 아파치 스파크로 구현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AWS를 사용을 했고 RDBMS도 AWS의 RDS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 구성에서 일반적인 부하 수준이면 야후 쇼핑에서 접수하는 API도 대략 500mseg으로 응답을 하고 문제없이 처리를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분석을 위한 집계 처리도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처리가 완료되는 상태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야후 쇼핑 캠페인 때 이 요청 건수가 급증하게 되면은 API는 과부하 상태가 되어서 응답 지연, 최악의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사용자 데이터의 업데이트, 원래라면 특정 상품을 열람한 사용자라고 하는 세그먼트가 생성된 경우 해당 상품을 열람을 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사용자에게 그 데이터를 연동시킬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업데이트 처리가 지연이 되고 또 분석용 데이터 집계 처리에도 2배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스토어즈 R8의 API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은 고객이 야후 쇼핑을 방문을 했을 때 야후 쇼핑의 서버에서의 요청에 응답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본래 고객에게 이제 한정된 쿠폰이 발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객은 쿠폰이 표시되지 않아 획득도 이용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대형 캠페인 때는 스토어 입장에서도 모객률, 구매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캠페인 때 원래 나와야 하는 쿠폰이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량의 증가에 따라서 분석용 집계 처리에 시간이 걸리게 되면 스토어의 일별 구매 정보의 분석 업무라든지 각 정책에 대한 효과 검증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처리가 무거운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고 캠페인 전에 API 서버를 스케일업 하거나 스케일 아웃하고 또 프로세스 수 등의 튜닝을 통해서 캠페인의 부하 대책을 강구를 했는데요. 아무리 프론트 쪽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도 리퀘스트 요청 건수 증가나 데이터 증가에 의해서 백엔드의 데이터 수집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사용자의 속성이나 행동 데이터와 스토어가 설정한 세그먼트, 쿠폰 정보가 모두 RDBMS상에서 관리되고 있고 이 전송 서버 쪽에서의 이 요청과 더불어 이 백단에서는 배치 처리로 이 비실시간으로 사용자 데이터의 업데이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배치 처리와 전송 요청의 타이밍이 겹쳐질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부하가 높아져서 최악의 경우 프로세스를 재기동하거나 결국 캠페인 실시를 하는 동안에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RDBMS의 스케일업, 스케일아웃도 부하 대책으로서 사용자 데이터는 사용자 아이디로 샤딩하고 참조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복제를 증가함으로써 운영 측면에서 대처를 했지만 캠페인 전에 리샤딩 등을 통한 운영 비용이나 항상 스케일 아웃을 한 상태에서는 인프라 비용도 상당히 고액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구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고 부하의 강한 아키텍처를 바꾸는 결단을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시스템 구성에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현재의 아키텍처의 문제점을 추출을 하고 전송 서버, 유저 데이터, 집계 처리라고 하는 3개의 포인트로 아키텍처의 수정을 검토를 했습니다. 각각 포인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요청을 접수하는 전송 서버 부분입니다.
다시 이 전송 서버의 처리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고객이 야후 쇼핑상에서 특정 상품 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먼저 누가 어느 상품에 접속을 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요청을 접수할 때 사용자 식별자와 상품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전송 서버에서는 이 해당 사용자 식별자를 통해서 사용자의 속성 정보나 과거 행동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계속해서 상품 코드를 통해서 대상 상품을 판매하는 스토어가 스토어즈 R8 상에서 설정한 캠페인, 쿠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쿠폰 데이터에는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는 타겟팅, 세그먼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고 해당 유저에게 매칭되는 상품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매칭된 것을 응답 데이터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 데이터는 수천만 레코드, 쿠폰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액티브한 건수로 수천 건 정도에 이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곳은 원래 RDBMS였는데요. 이 RDBMS에서 수집하게 되면은 과부하 시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RDBMS에 대한 접속을 중단을 하고 사용자 데이터는 KVES, 키 밸류 스토어에서 보유를 하고 쿠폰 데이터는 이 로컬 메모리상에서 보유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API 자체는 이 당사 어플리에이트 시스템에서도 채택이 되었던 아파치의 직접 모듈로서 임베딩하는 아파치 모듈화를 결정했습니다. 쿠폰 데이터는 야후 저펜이 제공하는 오픈소스인 MDBM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쿠폰 데이터에서는 이 스토어 한 곳이 여러 개의 쿠폰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쿠폰 데이터의 타겟팅, 세그먼트 조건 등 구조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제이손 등으로 보유를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송 서버에서는 쿠폰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고 읽기 전용이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파스, 분석 처리 등으로 무거워지는 것을 사전에 우려해서 직접 C 언어의 구조체 형태로 밸류가 보유하는 방법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MDBM에 직접 C 언어의 구조체 형태로 저장해 둠으로써 스토어 아이디를 키로 해서 밸류를 수집한 후에는 전송 서버 상에서 파스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져서 고속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송 서버 주변의 전체적인 구성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어가 설정한 쿠폰 데이터는 정기적인 배치 처리로 사전에 RDBMS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방금 말씀드린 MDBM을 생성하고 각 전송 서버에 배포함으로써 쿠폰 데이터의 수집에서는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외부 서버와의 통신 처리를 할 필요 없이 사용자들에게 매칭되는 이 대상 쿠폰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정 포인트입니다. 유저 데이터의 보유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어즈 R8에서는 스토어 측이 설정하는 타겟팅을 위해서 유저의 속성 정보 이외에 행동 데이터로서 각각의 유저가 언제 어느 상품 정보에 접속을 했고 또 어떤 상품을 구입을 했는지를 모두 보유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모두 RDBMS의 각 테이블에서 보유를 하고 요청이 있었을 시에는 그 유저와 관련되는 데이터를 모두 추출하여 판정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도 유저의 행동량이 많을수록 데이터의 분량도 많아져서 관련 데이터 취득의 코스트가 높아지므로 데이터를 유저 아이디는 키, 관련되는 데이터는 밸류로서 키밸류 스토어에서 보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스토어를 KVS로 함으로써 특정한 유저의 검색 코스트가 낮아집니다만 단순한 키밸류 형식으로 밸류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를 하는 형식의 경우 하나의 레코드에 대한 데이터 사이즈도 커져서 매번 특정 유저에 부수되는 모든 정보를 추출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참조하는 처리가 필요해져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속성 정보나 접속 정보, 구입 정보 등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정리해서 카테고라이즈해서 각각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정보를 밸류로서 보유를 하는 키밸류 형식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레디스의 해시 타입을 이용을 해서 키의 유저 아이디, 서브 키의 카테고라이즈를 한 필드, 밸류에는 보다 상세하게 다양한 정보를 보유를 할 수 있도록 제이슨의 형식으로 보유를 합니다. 또한 유저 아이디로 샤딩할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유저와 관련되는 다양한 데이터가 많아질 것을 감안하여 밸류는 압축해서 보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KVS로 데이터 스토어를 변경하고 유저 아이디로부터 카테고리마다 관련되는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데이터 갱신 시에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밸류에 저장하고 있는 제이슨의 각 요소를 갱신하려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한번 get로 데이터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set로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복수의 프로세스로부터 병렬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부정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들은 아토믹하게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디스에는 트랜잭션 기능으로서 멀티 exec로 명령어를 둘러싸므로써 아토믹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롤백 처리나 에러 핸들링 등 각 클라이언트 측에서 고려를 하면서 처리를 하는 것은 번잡해집니다. 그래서 KVS 측에서 동토로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레디스 모듈이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레디스 모듈이라는 것은 레디스의 기능을 확장하고 코어 자체의 내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과 같은 기능을 갖춘 독자의 코만드나 데이터 구조 등을 사용하는 측이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 편입을 할 수가 있는 기구입니다. 유사한 기구로서 루아 스크립팅이라는 루아 언어로 서버 측의 처리를 편입할 수가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만 공식 코만드와 마찬가지로 코만드명을 달 수 있는 등 사용성도 개선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디스의 낮은 레벨의 API를 C 언어로 직접 호출하는 형식으로 구현을 함으로써 루아 스크립팅보다도 고속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어즈 R8에 구현한 것이 이것입니다. 각 독자적인 코만드에서는 참조 관련은 전 처리로서 데이터의 비압축, 해동 처리, 갱신 관련은 후 처리로서 데이터의 압축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갱신과 관련돼서는 특정 필드의 특정 요소만을 갱신하는 코만드를 각각 구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측은 압축 처리나 아토믹성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우측에 독자적인 hget 커맨드의 예를 써놨습니다만 표준 hget 커맨드와 같은 인터페이스로 이용할 수가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조사 등의 오퍼레이션 시에도 비압축 처리를 걱정할 필요 없이 운용성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정 포인트로서 집계 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토어즈 R8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어의 고객 데이터나 구입 데이터, 접속 로그를 대상으로 다양한 단서로 집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리로서 무거운 것은 스토어가 각 고객을 RFM, 구매 간격의 리센시, 구매 횟수의 프리퀀시, 구매 금액이 머니터리로 각각 골드 랭크, 실버 랭크 등 최대 과거 2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가 있는 랭크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는 전날까지 각 고객을 등급을 매긴 상태에서 차이분으로서 계측기간의 첫날째의 구매 정보와 전날분의 구매 정보로부터 각각 구매 기간, 구매 횟수, 구매 금액을 계산하여 스토어가 설정한 문턱 값을 넘었을 때 그 고객의 등급을 변경하면 되는데 스토어가 랭크 설정 기능을 각 문턱 값을 변경을 했을 때는 이미 등급이 분리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도 모두 다시 등급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스토어마다 과거 2년 동안의 구매 데이터,
곱하기 모든 유저마다 위 대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집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계 조립 자체는 원래 아파치 스파크로 분산 처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데이터의 취득, 집계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RDBM으로 다양한 집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중간 데이터를 그때마다 RDBMS에 쓰고 읽는다라는 처리를 반복하고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캠페인 등으로 요청 수가 증가하고 집계 대상 데이터 양도 증가했을 때에는 집계 처리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분산을 높여서 스파크의 노드 수를 늘리고 싶어지지만 노드 수를 늘리면은 RDBMS 내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부하가 몇 배나 커집니다. RDBMS가 과부하 상태가 되면은 최악의 경우 집계 처리가 중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데이터량의 증가에 따라서 단순히 노드 수를 늘릴 수가 없어서 아파치 스파크의 분산 처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계 처리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캠페인 시에는 스파크의 노드 수에 맞추어서 RDBMS를 스케일 아웃 함으로써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자 인프라 코스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인지하기 힘든 점입니다만 AWS의 RDS는 데이터 양이나 클래스 따위 인스턴스 요금 이외에 I/O 리퀘스트 수에 따른 종량 과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스토어즈 R8의 집계 처리에서는 상세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read, write를 하는 구성이어서 이 집계 처리 자체로 한 달에 약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인프라 코스트가 소요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이 구성입니다. 우선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곳을 RDBMS로부터 AWS의 S3로 변경하였습니다. AWS의 S3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양 이외의 리퀘스트 수에 따른 종량 과금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RDS에 비해서 저렴하며 또 리드 라이트 처리를 레코드 단위로 그때마다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S3로부터 읽고 중간 데이터에 관해서는 스파크 내에서 보유를 하도록 하여 집계 결과를 정리하여 S3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S3에 쓴 집계 결과를 매치 처리로 RDBMS에 일괄해서 실행을 하는 형태로 변경을 함으로써 S3나 RDBMS에 대한 I/O 리퀘스트 수를 줄였습니다. RDBMS에서 일괄적으로 쓸 때는 부하가 올라갑니다만 쓰는 양 자체가 줄어든 것 또 타이밍을 제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RDBMS에 대한 부하가 작은 야간에 몰아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AWS의 EMR에서 인풋하는 곳을 S3로 할 경우 파일 단위로 각 노드가 분산하여 리드 처리를 해줌으로써 데이터량이 많아져도 파일의 분할 수를 늘림으로써 유연하게 규모 확대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집계 시에 읽는 데이터인 행동 로그나 구매 데이터 등의 트랜잭션 데이터는 전선 서버 측이 아파치 카스텀 로그에서 집계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정형, 출력하여 플루엔트 D에 의해서 S3에 직접 업로드함으로써 RDBMS로부터 집계 처리 데이터를 읽어서 S3에 업로드하는 처리 자체를 불필요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토어가 설정한 랭크 설정의 문턱값에 해당되는 정보나 기타 스토어즈 R8의 관리 화면상에 설정된 정보는 RDBMS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이터도 집계 처리를 기동을 하기 전에 최신 데이터를 RDBMS로부터 읽어서 S3로 업로드함으로써 아파치 스파크의 각 노드로부터 RDBMS에 접속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분량에 따라서 아파치 스파크의 노드 수를 유연하게 늘릴 수가 있게 되어 분산 처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RDBMS에서 소요된 코스트가 삭감됨으로써 아파치 스파크의 노드 수를 늘려서 집계 처리 시간을 단축을 시켜도 결과적으로 인프라 코스트가 한 달에 약 100만 엔 정도로 5분의 1 정도까지 삭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긴 합니다만 배포사바, 유저 데이터, 집계 처리의 세 가지의 수정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그 밖에도 로직의 변경, 상세한 처리 등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보수를 했습니다만 수정을 하기 전에 비해서 전선 서버의 서버 대수, 데이터의 집계 처리 시간, 인프라 코스트는 각각 약 반 정도까지 삭감할 수가 있어서 이 이후에 야후 재팬 쇼핑상에서의 캠페인 시에도 사전에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업 등의 준비라든가 캠페인 기간 중은 달라붙어서 모니터링을 해야만 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메인테넌스 측면에 있어서의 운영 코스트도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멜리 코머스의 스토어즈 알레이트에서 계속 증가되는 요청 증가에 대해서 아키텍처로부터 재검토를 해서 대응을 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서비스를 개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 스케일러비리티를 고려를 해서 시스템을 설계, 개발을 하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서 요청이라든가 데이터 양이 늘어나거나 캠페인 등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을 하지 않았었던 곳에서 새로운 모틀넥이 발견이 되어서 단순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으로서는 대응을 하지 못해서 잠정적인 어플리케이션 보스로 대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선은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서비스를 계속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잠정적인 대응을 반복을 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품질면이 저하가 되어서 메인테넌스 코스트가 증가되거나 또 인프라 코스트 측면에 있어서도 모르는 사이에 증가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을 시에는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변경을 하는 등 공수가 필요하고 힘들어지고 대규모가 되고 투자 측면에서는 부하 대책 때문에 리소스를 할당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제대로 시스템 구성으로부터 재검토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보수 운영 코스트 그리고 인프라 코스트 측면에서도 개선이 되는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하 대책 상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본 사례를 참고로 하시면서 부하의 강한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松本さん 마츠모토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프로스 토크라는 제목으로 질문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그를 통해서 세션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반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라인의 카토 토시아님이십니다. 카토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인에서 주로 스티커샵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카토입니다. 저도 지금 이 부하 대책, 신춘 세일과 관련된 부하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카토님, 지금 세션 내용을 듣고 어떤 점이 궁금하셨습니까? 네, 먼저 이 슬라이드 14페이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의 주요 개선 내용이 서머리로 나와 있었는데요. 이 세 개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의 개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각 조직적으로는 파라렐로 개선을 했는지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개선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밸류 커머스에서는 그 개발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진행을 할 때도 스토어즈 R8에서 이 담당을 하는 인원 수는 약 4명에서 5명 정도, 이 개발 담당을 포함을 해서 4, 5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 운용을 하게 되면은 또 운용 비용도 그렇고 리소스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5명 정도로 이 개선을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3개의 큰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동시에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송 서버 부분을 선행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것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나 집계 쪽을 개선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담당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2-3명 정도 오고 실제로 한 1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러한 이 운용 중인 시스템, 이 정기적으로 부하도 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캠페인에서 대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원을 배치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 운용의 부하를 줄이는 그런 개선도 하셨나요? 네. 실제로는 이 캠페인 때는 정말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사전에 스케일 아웃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리소스를 다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개선을 하고 또 에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업무들을 병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또 더 딥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레디스 그리고 모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본은 어쩌면 세계에서 이 레디스 모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선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레디스 7이긴 한데 지금 이 새로운 기능 좀처럼 보지 못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기능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사내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나요? 네, 실제로 레디스 모듈을 프로덕션으로 채택을 한 게 저희 스토어즈 R8가 저희 사내에서도 첫 케이스입니다. 그 전에는 도어 스크립트를 통한 이 서버 처리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어플리에이트 시스템 쪽에서도 아파치 모듈, 레디스 모듈도 이 아파치 모듈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레디스로 이러한 C 언어로 직접 저 레이어한 부분에 모듈을 넣는 것은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많은 조사를 했고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사전에 이 프로덕트에 넣기 전에 어느 정도 검증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거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검증을 한 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AWS 운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AWS의 경우에는 3개 EC2에서 이제 셀프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패턴하고 또 엘라스틱 캐시로서 매니지먼트 하는 패턴 그리고 메모리 DB가 있는데요. 이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AC2 이것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부분만이 단점입니다. 매니지드에서 레디스의 구성이라든가 매니지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사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일라스틱 캐슈는 모듈이 대응을 못합니다. 그것을 EC2로 열심히 대응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마침 질문을 주셨는데요. 레플리케이션, 파일의 영속화 같은 것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모두 비동기이다. 그래서 쓴 순간에 다운이 된 경우 로스트가 된다는 그런 위험이 아무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라든지 검토를 하셨나요? 다운이 된 순간은 최소한 없어지는 것은 리스크라서 염두에 두면서 실질적으로 전선 서버로부터 직접 레디스 모듈로 대상 모듈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그러한 리커버리라는 관점도 포함해서 전선 서버 측에서 필요한 로그라는 것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서 운영을 해서 리커버리 할 수 있는 형태로 메인테넌스 측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적인가요? 가끔 부하가 너무 커져서 하트키 데이터를 갱신할 때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은 운영상에서 리커버리를 함으로써 거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의 개선, 사람을 투입을 한다는 것, 4-5명 정도의 팀으로 진행을 하면서 근본적인 대응, 특을 하고 있다. CTO, 경영진이죠. 경영진의 이해, 과제는 있었나요? 경영진도 그렇고요. 비즈니스 측은 시스템을 리파크터링 한다라는 부분에 공수를 들인다라는 것, 아무래도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리파크터링에 시간이 소요됩니다라고 했을 때 엔한스 강화를 1년 동안 완전히 멈춰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기능 추가의 리소스는 담보를 하면서 40%인지 30%인지 그 정도의 비율로 이 리파크터링을 꾸준히 진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측과도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것을 함으로써 차후 메인테넌스 코스트가 삭감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야후 재팬 쇼핑 B2B로부터의 요청도 있을 거고 또 캠페인 타이밍도 통제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같은 클라이언트와의 의사소통에도 클라이언트 측에도 설명을 하셨나요? 야후 재팬에 대해서입니까? 네. 야후 재팬에 관해서도 네. 물론 앞으로 이러한 기능을 추가를 하고자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시스템 부하 측면에서 상당히 아슬아슬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하나 강화 기능을 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 견적을 내잖아요. 어느 정도 애플리케이션 수종 견적 이외의 부하 성능 시험의 가격 그 부분이 금액적으로 커져요. 그러한 측면이 원래 과제로서 남아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부하라는 측면에 대해서 견적을 올리고 있었던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삭감이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외 사전 공동적인 부하 시험도 실시를 하셨나요? 스토어즈 R8의 뒤쪽의 구조를 바꾼 것이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대응을 한 안건인데요. 그때는 긴밀하게 연동을 하면서 부하 시험을 야후 재팬이랑 같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침 페이페이 축제 이번 달 말에도 있는데요. 대형 캠페인 전에는 사전에 부하 시험이라는 것을 밸류 커머스 측의 API도 포함해서 실시하는 형태로 부하 대책이라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으로 하면은 또 여러 이슈도 발견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지금 새로운 아키텍처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더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 리소스 부분도 포함을 해서 몇 가지 어떤 형태로 개선을 할지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쪽에서도 이미 채택을 한 이 전송 서버 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각 쿠폰 데이터 쪽에 조건을 가지고 가서 그 조건을 사용자들에게 매칭을 시키는 이 로직 부분이 이번에는 MDBM의 데이터로서 저장을 하고 로직으로 이게 매칭됐는지를 C 언어의 프로그래밍 상에서 적용을 했었는데요. 어플리에이트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게 이 부분에 루어 언어를 넣어서 실제로 판정 처리 자체를 C 언어 쪽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유연하게 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루어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안건 쪽에 있는 루어 스크립트만을 안건 쪽에 가지게 하고 C 언어를 통해서는 이 루어를 실행하기만 하고 이 매칭 여부를 판정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게 이번에는 리소스 측면에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타이밍 좋을 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유연하게 다양한 안건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가를 하고 싶다는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